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그 생활을 하는 연금 수급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있고 뭐 민간연금도 여러 가지가 사적연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젊었을 때 저축을 통해서 연금 저축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네, 연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많이는 안 하고요. 조금씩 합니다. 어차피 학교에 저도 사학 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월급의 상당 굉장히 많은 돈을 사학 연금에 미리 이렇게 공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받아요.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직원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 강의라든가 뭐 제 스타일이라든가 이러면 이제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총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총장님께 부탁드려서 어, 뭐 어차피 뭐 직원이랑 저희랑 그 급여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게 강의하는 것보다 그냥 행정직원, 물론 행정직원이 힘들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행정직원도 행정직원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겠죠. 또 그런 일을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차피 급여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강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행정 그런 데 가서 또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이번에 신입생 대부분 다 신입생들이잖아요. 저희 가서 입학 사정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 이런 것도 이제 한 몇 달 동안 가서 봉사해야 되고 뭐 특별히 더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뭐 베네핏은 없어요. 어차피 학교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뭐 과제 평가도 해야 되고 저도 논문도 써야 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에 들어가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뭐 어떤 일들은 뭐 입학사정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전문가들을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또 그건 학교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연금을 이제 은퇴 이후에 매달 이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다 제도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물가 상승률만큼 이제 연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매년 똑같이 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렇게 매월 200만 원씩 쭉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만큼 이제 조금씩 연금 수급액이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이겠죠. 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개인연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물가를 다 반영해 주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민간 어떤 개인연금 상황을 생각해 볼 텐데 개인연금이 물가와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 연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덱스 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가 연동이에요. 물가와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젊었을 때 혹은 뭐 일을 하는 동안 매월 매월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씩 꼬박꼬박 금액을 뭐 입금 뭐죠? 하여튼 뭐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년 이후에 이제 매월 예를 들면 2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와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월 그냥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0%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와 연동되지 않은 형태의 개인 연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나중에 정년퇴직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0%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0%였다가 2%, 3%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매월 2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사실상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플레이션이 0%가 아니라면 실질 구매력은 purchasing power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연금 수급자는 이 경우에 이제 루저가 되겠죠. 여러분 그 혹시 제가 가끔 이건 그냥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요. 쓸데없는 얘기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뭐 잡을 갖게 되거나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험 상품 가입하실 때 특히 이제 뭐 연금과 관련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 보험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연금 보험 상품들이 덜어 있어서 어, 그 사실 위너는 이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겠죠. 뭐 금융기관이 위너가 되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매월 그냥 200만 원만 주면 되니까 사실 구매력이 연금 수급자로부터 이제 금융기관 혹은 뭐 보험 상품을 판매한 기관으로 이제 이전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계산도 한번 꼼꼼히 해보시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실 텐데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이 혹시 가입하고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이나 혹은 보험 상품, 뭐 저축 상품 이런 것의 수익률 계산하는 거에 한번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다면 뭐 증권사 혹은 뭐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관심 있는 펀드나 이런 거에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실현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들여다보면 뭐 재미있게 네 재미있죠. 네. 세 번째 그러니까 루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루저는 이제 은행이고요. 은행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쉐어홀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은행이 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혹은 뭐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요. 예, 은행이 얼마나 스마트한데요. 얼마나 교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숙하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이 0%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시죠. 제가 자, 10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준다고 한번 해보죠. 인플레이션이 0%입니다. 뭐 거의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뭐 0%는 아니지만 거의 인플레이션이 매우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제가 그냥 뭐 이자로 만 원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죠.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101만 원을 돌려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0%고요. 저는 그냥 100만 원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 차원에서 100만 원 갖고 제가 뭔가 다른 어떤 근사한 일을 무슨 근사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팬시한 일을 했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만 원만 이자로 받기로 했습니다. 뭐 이자율 1%고요. 인플레이션 레이시 0%니까 사실 실질 이자율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매력의 1%만큼만을 이제 제가 돌려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0%일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이 10%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요?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의 이자만 받기로 하고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경우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10% 실현이 된다면 누가 루저고 누가 위너가 될까요? 당연히 제가 루저가 됩니다. 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루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만약에 10%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을 제가 예상했더라면 그러면 저는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을 가능성이 높겠죠. 인플레이션이 10%면 금융기관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들은 최소한 10% 이자는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행들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10%예요. 그래서 매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10%씩 구매력이 사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구매력이 10%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들이 뭔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고 싶다면, 예금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최소한 10%의 이자율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